화요일 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보통 이제 허리 통증은 겨울철에 심해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여름에도 허리 통증이 악화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에어컨 바람이 허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에어컨과 허리 통증이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그리고 한방으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덥다 보니까 에어컨 바람을 좀 많이 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허리가 좀 찌릿찌릿 아프기도 하는데 네. 이 찬바람이 허리에 영향을 주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흔히들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몸에 한기가 든다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네. 한방에서는 우리가 차가운 기운이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떤 증상들을 일으킨다는 것들을 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냉방병에 걸리는 원리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방금 이제 에어컨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선풍기 때문에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냉방병에 걸리면 이제 감기가 유발이 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의학적으로 조금만 더 보면 자, 우리 몸은 여름철에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모세 혈관이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체표면으로 혈액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자, 이때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에어컨 바람이나 아니면 선풍기 바람을 쐈을 때 순간적으로 그 차가워지는 부분들을 다시 또 체온을 높여놓기 위해서 혈액들이 그쪽으로 막 쏴주겠죠. 근데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손상이 된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순환 장애 때문에 원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근육과 아니면 체표면 그리고 인대 그리고 힘줄 이런 부분들이 차가운 기운을 받았을 때 바로바로 회복하지 못하고 그 열량들이 손실되면서 통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근육이 많이 수축돼 있고 굳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활동을 하다가 허리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꼭 날씨 때문은 아니더라도 허리 통증이 일어나는 원인들이 참 다양한데요. 구체적으로 원인들 어떤 게 있는지 짚어주세요. 네, 허리 쪽에 요통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은 상당히 많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허리 주변 조직들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근육과 인대 쪽을 우리가 삐었다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시죠. 네. 염좌라는 상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쪽에 있는 관절이라든지 아니면 흔하게 알고 계시는 신경 쪽의 문제들, 디스크나 아니면 협착증 이런 식의 증후성의 요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두 가지로 크게 요통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이 허리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아플 때 가장 좋은 건 이제 운동이다 얘기를 듣고는 있는데, 근데 이렇게 운동을 함에도 허리가 아플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럴 때면은 뭐 내가 원래 좀 허리가 약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허리 질환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게 되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도대체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떤 쪽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야 되는지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네. 제가 도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염좌라고 표현을 했던 근육과 인대의 단순성 요통이라고 이야기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통증이 나타날 때는 주로 허리 쪽에 통증이 집중되는 성향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특정의 동작을 취하거나 예를 들어서 내가 허리를 굽힐 때만 불편하다, 굽혔다가 펼 때만 불편하다, 그리고 허리 오른쪽만 불편하다, 아니면 허리 속으로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의 동작들을 할 때 통증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허리 뒤쪽에서 내가 통증이 있는 부분들을 천천히 만져가기 시작하면 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내가 눌렀을 때 통증이 여기가 지금 내가 문제가 생긴 부분이구나 라고 정확하게 짚어내기가 쉬운 게 단순성 요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신경 쪽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초반에만 허리 쪽에 통증이 나타나지만 이후에 며칠 지나고 나면 보통 허리 쪽에 통증은 나타나지 않고 엉덩이나 아니면 다리까지 당기는 그리고 시큰거리는 그리고 저리는 이런 통증들이 방사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염절에 인한 단순성의 요통보다는 훨씬 더 통증이 조금 더 날카롭고 찌릿하고 주변으로 퍼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압이 증가되는 상황들,
허리를 많이 굽힌 상태에서 힘을 줄 때 물건을 드는 자세를 생각을 해주면 가장 편할 것 같은데요. 이때 통증이 증가된다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옛날부터 어른들이 허리 아픈 사람들 보고 꾀병을 부린다는 게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한데 자꾸만 누워 계시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누워서 쉬는 게 좀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성 요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누워서 쉬는 것만 해도 증상들이 많이 호전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단순성이 근육과 인대 쪽의 문제가 아니라 저 속에 있는 관절이라든지 힘줄이라든지 아니면 신경 쪽의 문제가 개입이 됐을 때는 이때는 우리가 이틀, 3일 정도 쉬어준다고 통증이 개선이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때는 누워서 쉬는 것들이 우리 치료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빠르게 병원을 찾아서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환자들마다 통증이라는 게 또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떤 분들은 조금만 아파도 걷지를 못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좀 쉬었더니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럼 궁금한 게 어느 정도 아플 때 병원을 가면 될까요? 네,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중에 우리가 충분히 한 번 이상은 아플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환자분들이 이러다가 낫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방치하다가 뭔가 증상들을 키워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내가 얼마만큼 아플 때 병원을 가야 되는지 몰라서 조금 늦게 왔다라고 네.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이때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통증의 강도라는 부분들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통증을 잘 견디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아파서는 내가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엄살이 심하신 분들은 약간만 다친다고 해도 약간의 근육성의 염좌만 있다고 해도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겠죠. 이렇게 통증의 강도 그다음에 통증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통증의 강도보다는 더 중요시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그 통증의 양상과 그다음에 통증이 어떤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통증의 양상은 아까 우리가 초반에 살펴봤던 것처럼 허리 쪽에 집중이 되는지 아니면 허리보다는 다리 쪽이나 엉덩이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날카롭게 나타나는 신경을 뭔가 탁 치는 이런 증상들의 양상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시간에 따른 통증의 경감이라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틀이나 3일 정도 편하게 쉬고 내 몸을 관리를 했을 때 통증이 절반 이하로 뚝 하고 떨어진다면 이때는 근육성의 그리고 단순성의 요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적절히 잘 쉬고 그다음에 통증을 잘 완화를 시켰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아픈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가 않는 거죠. 네. 좋아는 지는데 이게 미약하게 좋아지거나 오히려 허리 쪽의 통증이 좀 나아지면서 다른 부분들의 통증이 더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잘 쉬어졌는데 통증이 똑같다거나 조금 더 올라가는 성향들이 있을 때는 안쪽에 뭔가 관절 쪽의 문제라든지 신경 쪽의 문제가 개입된 상황이니까 이때는 바로 병원으로 내원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통증의 양상 또 통증의 경감을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일단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을 찾는 게 가장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급성 허리 통증을 괜찮게 짜고 두고 본다면 나중에 만성으로도 될 수 있다면서요? 네, 연구에 따르면 급성의 허리 통증이 만성 통증으로 이행하는 그 확률이 한 20%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결국 이제 만성 통증, 결국 디스크나 아니면 협착증 같은 뭔가 증후성의 통증들, 그다음에 뭔가 치료가 어려운 그런 질환들로 좀 이행을 한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급성의 통증들이 10명 중에 8명이기 때문에 내 허리 쪽의 통증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치하는 경우 이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급성의 통증들이 한 번 왔을 때 이 회복하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나날이 갈수록 허리 쪽에 통증이 왔을 때 회복하는 기간이 점차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최근 들어서 내가 허리 쪽이 아파지는 그 횟수들이 너무 늘어난다. 이때는 만성 통증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는 큰 신호가 되기 때문에 꼭 가까운 병원에 내원을 하시고 원인을 찾고 그다음에 치료 방법들 그리고 평소 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컨설팅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치료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방에서는 급성 허리 통증을 어떻게 네. 관리를 하나요? 보통 이제 병원에서는 허리 쪽을 삐끗해서 네. 우리가 급성 요통이 나타났을 때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들이 뭘까요? 우리가 진통제 주사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진통제 복용을 하시게 되겠죠. 네. 일단 통증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치료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한방에서는 동작침이라는 시술을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진통제라는 부분들이 그리고 진통제 주사라는 부분들이 통증은 효과적으로 없애질 수 있지만 결국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내가 통증이 완화되고 그다음에 허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사실상의 치료 기간은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뭔가 손상이 있을 때 그 손상에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들이 빨리 회복이 돼야만 그리고 염증 부상 산물들이 빨리 배출이 돼야만 다시 또 회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통증을 완화하고 그리고 움직임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들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놓은 것들이 동작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작침의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통증이 나타난 상태에서 내 몸은 순간적으로 수축을 해버리는 거죠. 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서 안쪽에 손상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건데 이때 손상이 오래되게 되면 이 굳어버린 부분들이 순환장애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 기간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움직임을 다시 회복시켜 줌으로써 염증 반응 산물들을 빼내주고 다시 또 복구를 시켜주는 게 동작침의 치료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동작침을 설명해 주고 계신데 또 네. 준비하신 사진도 있으시죠? 네,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이 동작침의 원리를 설명하는 영상인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이 허리 쪽에 통증이 나타난 급성의 상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안쪽에 뭔가 디스크 쪽이나 아니면 인대나 염좌 쪽으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부축한 상태에서 발 쪽에 2군데 그리고 팔꿈치에 또 2군데 그리고 목 뒤쪽으로 침을 1군데 이렇게 총 5군데 침을 놓고 천천히 보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허리 쪽에 이제 천천히 다시 또 활동을 시작하는 것들이 보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네. 자,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수축했던 근육들이 동작을 함으로써 다시 또 회복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안쪽에 있던 부산물들이 다시 빠져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죠. 자, 평균적으로 이렇게 한 15분 정도 우리가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동작침을 시술을 하고 나면 한 절반 정도 통증을 평균적으로 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여유롭지 않은 게 참 아쉬운데요. 그렇다면 이제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네. 궁금해요. 단순성의 염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의 치료를 기본으로 했을 때 한 2주에서 3주 정도 네. 치료를 하면 웬만한 부분들은 다 회복이 되고요. 징후성의 요통들은 그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들에 따라서 신경 손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4주 정도 치료를 하고 나면 우리 통증은 한 반 정도로 줄이는 것들이 우리 한방 치료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평소에 이제 허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좀 평소의 습관들을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저희 네. 끝으로 평소 네. 습관 좀 주의해야 할 상황들이 있으면 알려주실까요? 두 가지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생각보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여름철에 우리가 내 몸의 체온의 보온이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그다음에 냉방병에 노출되는 이런 상황들. 이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내로 가실 때는 꼭 가벼운 긴팔이나 아니면 긴 바지를 착용을 하시는 것들. 내 몸이 순간적으로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항상 방송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505 법칙. 우리가 50분 앉아 있으면 꼭 5분 정도는 허리를 풀어주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잠깐 허리를 풀어주는 그 시간들을 좀 가지자.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 급성 허리 통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